네, 오늘 제가 발표를 드릴 내용은 AWS 자격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제가 왜 이 자격증을 공부를 하게 되었는지 취지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작년에 이제 도커에 관련된 스터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한 60명 정도가 참여를 했었는데, 근데 진행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설마 아직도 웹 와스 기반으로 하드웨어 구축하시는 거 아니시죠?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게 구축하고 있으면은 빨리 회사 탈출하시라 이런 식으로 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고 또 다른 개발자 모임을 갔는데 거기서 이야기하시는 내용들 한 7, 80%는 도저히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때 좀 충격을 먹고 뭐 스프링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부를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클라우드 특히 이제 AWS에 좀 이제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AWS에 대해서 좀 공부 제대로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AWS 자격증에 좀 도전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 그림은 지금 AWS에서 제공되는 자격증의 종류고요. 기본적으로 기초로는 뭐 AWS 클라우드 전문가 자격증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굳이 너무 되게 기초적인 부분이라서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많은 부분들이 어소시에이트 부분 이 세 가지 아키텍트나 운영, 개발자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좀 더 나가셔서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프로페셔널까지 준비를 하시고 또 뭐 베스핀 글로벌이나 그런 데 보면은 이것도 다 따신 분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따셨는지 되게 궁금하지만은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자격증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AW 데벨로퍼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 가시면 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AWS 사용하고 있는데 제 담당이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EC2를 좀 한번 써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업무에 좀 회사에 적용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격증을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이 자격 요건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딱히 이거는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나 시험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비용 같은 경우에는 $150, 뭐 시험 시간은 130분인데 이거는 좀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의 모국어로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한국인으로 하면은 약 130분인데 영어로 한다. 뭐 다른 나라의 랭귀지로 하면은 시간이 한 30분이나 더 주더라고요. 음, 그 유효 기간에는 3년이라고 하고요. AW에서 이제 만료 전에 알림을 보내준다니까 갱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갱신은 재시험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여기에 공유되어 있는 내용들을 가시면은 뭐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대임에서 교육을 수강하고 문제집을 구매를 했습니다. 아마 할인 기간에 구매를 하시면은 합쳐서 3만 원에 구매할 수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영구 구매가 아니라 1년 동안 이제 동영상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편법을 써가지고 좀 동영상 다운받아 보려고 했는데 다 막혀 있더라고요. 95,000원인데 할인 기간에 17,000원인데 이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할인은 되게 자주 해서 굳이 95,000원 말고 17,000원 할인할 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영어로 되어 있고요. 이게 아마 우리나라 어느 교육 업체랑 제휴를 맺어서 서비스를 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마 번역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아직 이 AWS 부분 쪽은 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글 자막이 없어서 영어로 수강을 하셔야 되고요. 이분이 영어는 되게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아무래도 전문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돼서 한글을 번역하거나 아니면 다른 한국인 분들이 좀 올려놓으신 블로그나 동영상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요. 11월 10일부터 공부 시작했습니다. 지금 거의 한 4개월 정도 공부를 했고요. 생각보다 좀 저 같은 경우는 오래 걸리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이제 학교 후기를 보면은 3개월 정도 공부를 하셨다는데 저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아마 한두 달을 더 공부하게 될 것 같고요. 어, 그렇습니다. 그렇답니다. 몇 가지 조금 여쭤볼 게 있는데, 네. 그 자격증 혹시 아까 이미지 혹시 보여주실 네. 수 있어요? 이미지. 요게 조금 첫 번째로 이러한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요즘에 취업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추세인가요? 제가 그거를 잘 몰라서. 네, 이거 AWS 자격증은 인정을 해주고요. 왜 예. 이게 클라우드를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과거에는 이제 IT 쪽에 이제 패러다임이 클라우드가 나왔던 기점으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이제 아키텍처나 프레임이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개발하는 방식도 많이 변했고요. 오픈 소스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이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를 모른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요즘 같은 세상에 이제 생존하기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좀 클라우드를 써봤으면은 뭐 많이 써봤다. 그래서 뭐 회사에 취업하거나 뭐 면접을 볼 때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으면 좋지만은 저는 뭐 이왕이면 공부했으면은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취득하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기서도 뭐 예를 들면 어소시에이트급 정도는 돼야지 보통 시장에서 그래도 좀 땄다가 되는 그런 게 있을까요? 기초는 뭐 잘 인정을 안 해준다든지. 기초는 진짜 기초라서 굳이 이거를 어차피 여기 어소시에이트 내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거기 좀 플러스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자 같은 경우는 CI/CD 부분이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굳이 돈 내고 기초를 들을 바에는 어소시에이트를 듣는 게 낫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있고요. 저 기초 가면 뭐 파스, 사스 이런 얘기 나오고 크라우드 뭐 이렇게 나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오펙스 뭐 코펙스 뭐 이런 얘기 나와요. 음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볼 때는 저 엔트리 레벨은 사실은 뭐 가면 딸 수는 있을 거예요. 뭐 여기 어느 정도만 공부하고 가면. 대표가 그 AWS 쪽에 가가지고 MA부에서 그 파트너십 한번 계약을 한번 해봐요. 왜냐면 아니, 뭐, 아니, 뭐 별거 없어요. 받아줄까요? 받아주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얘들이 그렇군요. 온라인으로 하게끔 되어 있으면 이제 교육 관련된 부분으로 오픈이 돼요. 음흠. 교육 관련된 부분으로 오픈이 되고 거기서 이제 크레딧 제공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바우처 제공 이런 것들은 한 달에 2,500 아니 그러니까 1년에 2,500불을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 그걸 내면 3,500불의 크레딧을 또 돌려줘. 사실은 그 서비스 하는 것만 있으면 2,500불을 내도 3,500불을 받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 역시도 부담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럼. 서비스가 없어서 문제지. 근데 음. 어쨌든 가입을 하게 되면 교육 관련된 억세스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건 억세스 할 수 있는 권한들은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면 될 것 같고 교육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돈 들어간다고 하는데 회사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사스 쪽에 패스로 가입되어 있으면 교육 바우처의 반을 AWS가 제공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시험에서 합격을 하면 나머지 비용을 또 그 바우처 그 크레딧 형태로 돌려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내가 지지난주에 AWS 애들하고 만나가지고 관련돼서 자기네들이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더라고 가입을. 근데 그 위에 이제 구축을 같이 하자고 했더니 그거는 자기네 쪽에서 나오는 건 비용이 세대. 그래서 이제 소개받은 게 이제 스마일샤크라는 데고 거기도 그런 회사를 하려면 그 전제 조건이 이런 자격증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두면은 아무래도 AWS가 영향력이 되게 지금 강하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회사랑 이렇게 제휴를 맺고 뭐 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줘야 걔네들하고 이제 그 상위에 있는 그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내가 공감이 되는 얘기가 있어. 개발하는데 그 AWS로 개발하는 곳에 갔더니 하나도 얘기 못 알아듣겠다는 얘기거든. 내가 이 프로젝트 들어오면서 지금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 이유가 모르겠어 하나도. 내가 20몇 년을 개발을 해왔는데도 이게 개발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내가 종종 얘기를 한 게 개발 패턴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 왜냐면 알고리즘이나 패턴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파이프라인 설계를 어떻게 하냐가 비용하고 거의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많은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이제 거기에 최적화된 그 설계를 가능할 수 있는 거고 또한 협업에 대한 능력도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된다고요. 자기가 다 모를 경우에 사실은 관련된 쪽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풀어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필요해지다 보니까 옛날에 개발하던 그 마인드로는 맨 처음에 되게 혼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성향 쪽의 프로젝트가 지금 주가 돼서 지금 나가고 있거든. 근데 나도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힘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신청을 하면은 받아주는 형태예요, 파트너십은? 저희가 일전에 애저에서도 했었어요. 아마 그 프로그램 파트너십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MS는 파트너십 아닐까요? 우리 MS도 파트너십이에요. MS 상도. 그래서 요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음. 파트너십해서 이게 저희가 이익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뭐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제가 좀 따로 확인하고 다음 주 미팅 때 좀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사같이 이렇게 앞에다가 세우는 이유들이 뭐냐면 이런 데랑 제휴하면서 관련된 데이터나 같은 어떤 스터디라든지 어떤 테크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자 그런 식으로 진행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업체들 뭐 제휴 필요하다 아니면 어떤 오픈 소스 오픈 그쪽에 뭐 커뮤니티랑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우리가 자신 있으면 같이 뭐 공부하고 같이 하자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없어요. 다 돼요. 그리고 두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동기 씨가 밑에서 뭐 영상 구매나 이런 부분들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나 뭐 이렇게 뭐 꼭 AWS 아니더라도 관련된 저희 내부에서 어떤 스터디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싶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비용이 발생한다면 멤버들한테 공유하고 저희 스터디 비용을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후에 관련된 내용 또 다른 관련된 스터디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뭐 그렇게 조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로 이제 AWS 말고 애저 쪽에 관련된 내용도 옛날에 태연 씨가 한번 공유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유튜브에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 다 개발자분들이 많으셔서 개발에 좀 이쪽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공부를 하시면 이제 지금 AWS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한 33개 정도의 서비스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이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기존에 웹아스 기반으로 이제 서비스 구축을 하셨던 분들은 중간중간에 이해가 안 되는 막 서비스도 있긴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렵진 않은데 아무래도 서비스가 33개다 보니까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방대하게. 네, 상당히 방대하고요. 근데 뭐 시험이 다 나오진 않고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들만 골라서 나오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 맞춰서 공부를 하셔도 되고요. 또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막 서비스를 만들고 해요. 네. 그래서 만들고 바로바로 삭제를 해주셔야 되는데 삭제를 안 하면 또 이게 비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비용만 제가 막 실수로 삭제 안 해가지고 비용이 이게 추가 한 1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것도 다 뒤져가지고 다 삭제를 했어요. 우리가 AWS 계정을 아직 안 만들었죠. 전 있어요. 네, 운영 계정 없습니다. 이거 그룹 차원에서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서 쓰면 되지 뭐. 그러니까는 돈을 한 사람이 이렇게 다 집어넣어가지고 막 10만 원, 20만 원 나오면 부담이 되는데 까놓고 해서 우리 지금 인력 베이스로 해가지고 15명 모이면 10만 원 내는 거 부담 안 되거든. 요거는 그리고 실력을 늘릴 수 있는 곳에 돈을 내는 건 그건 투자라고 부르는 거지. 그건 낭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남는다고 해서 아무데나 막 갖다 쓴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만 실력을 늘리는데 돈 들어간다는 건 뭐 우리 스타디 목적하고 부합한데 AWS 계정 만들어서 진행시키면 되죠. 종희 씨 요거는 제가 뭐 일단 계정 공용 계정 하나 만들어서 공유를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 어쨌든 저희 차원에서도 되게 좋은 부분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서 그냥 이것저것 해보시면서 공유해 주시고 이런 형태도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이거에 대한 생각은 약간 바꾸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는 그 서비스에 따라서 틀리긴 해요. 그러니까 오토 스케일링이 뭐 강조되는 서비스들은 클라우드 쪽으로 가면 이익을 보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라 그러죠? 프레미스, 온프레미스 쪽에 있는 자원들을 AWS나 이런 다른 클라우드 쪽으로 이동하면 마이그레이션하면 비용이 절감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가. 네, 웬만한 거 서비스 한번 하려면 월 500씩은 나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클라우드로 도입을 하면은 비용이 더 나올 수 있고요. 그 이제 비즈니스나 뭐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뭐 적절하게 온프레미스로 가도 되고요. 최저가를 못하면 재앙이고 최저가 못하면 재앙이에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이걸 하면서 개발하는 방식의 패러다임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맞아요. 한 분도 와셨다 나가셨잖아요. 저희 소스 보시고. 저희 소스 하는 방식이 진짜 옛날 방식이에요. 그건 그렇죠. 요즘 개발하는 분들 소스 코드를 보면은 솔직히 저는 이해 못하는 게 되게 많아요. 완전히 달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자바 같은 경우에도 뭐 스트림을 쓴다든가 람다 같은 걸 많이 쓰거든요. 스트림 버거랑 네. 서버리스도 많이 사용하죠. 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런 말이 있대요. 자바 스트림을 쓸 줄 모르면 취업을 못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거기는 스트림을 그냥 기본적으로 다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쓰다 보면 저희가 했던 그런 개발 방식이 그냥 방식 자체가 아예 바뀌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저는 개발자분들은 좀 진지하게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좀 앞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스타일도 실질적으로 그 일반 웬만한 IT 업체에 비하면은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하는 건 맞아요. 근데 클라우드로 가면 아예 판이 바뀌어요. 내가 개발했던 방식이 여기선 안 먹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한동안 그래서 이쪽으로 리소스가 엄청나게 쏘였거든. 왜냐면 뭐 다 서비스, 그러니까 깊이가 깊은 게 아니라 너무 많어. 내용 자체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구현하려고 했던 것들이 대부분 뭐 예를 들어서 그 메시지 날리는 거, SMS 뭐 이런 것들 내부에 다 구현되어 있거든. 그냥 호출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파이프라인으로 구성하냐가 더 중요한 상황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판이 많이 바뀐다라는 게 뭐 나도 뭐 이미 공감했던 내용이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계속 얘기했던 게 클라우드 쪽을 좀 해두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앞으로 한 2, 3년만 돼도 거의 지금 얘기한 내용들이 많이 대중화될 거예요. 지금은 우리도 퓨처 펀드에서 그 부분을 끌어다가 미래의 기술이라고 해서 뭐 시도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어느 시점 지나면 이런 기술들이 이제 평준화될 거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기술들은 그걸 이제 꺼내면 예전에 이제 코볼 뭐 꺼내는 느낌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죠. 왜냐면 개발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요즘. 감사합니다. 공부하시면서 계속 조금씩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은 뭐 그거 하자고 우리가 스터디를 하는 거니까 그런 미래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예. 그건 아이디어예요. 이런 것들 한번 이렇게 인보킹 한번 해주는 게 음. 경각심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전 일단 시간이 다 돼서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종희 씨 감사합니다. 일단은 요 주제도 여기까지.